저희가 이제 저희 전체적인 수업 끝나고 나서 저희 학습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리 프로그램 전체는 저희 황소연 팀장님하고 저랑 같이 일단 관리를 하고요. 제가 팀장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 버클리에서 사이콜로지 공부하셨고, 또 서울대 대학원에서 발달심리학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신 인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먼저 관리 프로그램 저희 짱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나머지 스케줄을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저를 소개해 주신 저희 원장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 대표님께서는 11년 동안 메이커스를 운영하시면서 ACT 이외에도 SAT 또한 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서 파악해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학생들한테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꿈꿔 오셨는데요. 근데 이제 10년이 넘어서야 원장님이랑 같이 일하시게 되시면서 이제 그 꿈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SAT, ACT 디렉터이신 원장님께서는요, 2006년부터 15년 동안 이제 다양한 외고 학생들을 가르쳐 오셨고, 그리고 학원에서 SAT, ACT, 그리고 히스토리 강의를 해오시면서 소수그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해 오셨던 원장님이십니다. 네, 일단은 학습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혹시 자기 자신의 자녀의 학습 관리가 어느 사진에 속하였으면 하나요? 혹시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제가 부모님이라면 저는 왼쪽. 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 학습 관리의 경우는요, 조금 다른 학원들과는 달리,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자습 시간이다 하면은 혼자 앉아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자습하고 그 시간에 좀 졸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각 학생들마다 개개인의 학습에 도움을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1대1 맞춤형 학습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포커스를 둔 이유는요, 학생들은요, 성향들이 다 달라요.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어텐션을 받는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냥 쑥스러워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관리를 해서 하는 이유는 성향이 다르듯이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각 학습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대1 맞춤형 학습 관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은 저는 이제 아이들과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상담을 통해서 공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목표 설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 관리, 그 부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학습 관리라고 해서 오로지 학습적인, 인지적인 부분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 또한 케어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날 학생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그 달의 학생의 컨디션은 어땠는지, 친구 관계에 어떤 트러블 때문에 시험에 집중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관계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 또한 케어를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심리적 조력에도 신경 쓰는 게 제 목표이자 학습 관리의 의미인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케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당사자인 학생이 스스로 케어가 잘 안 되게 되면 그냥 공부에 대한 흥미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이드 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 설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성적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그래프가 A에서 E까지 어떤 그래프가 제일 건강하고 이상적인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D입니다. 네. D예요. 네. 학생들의 성적도 높으면서 비례하게 학업적 자기 효능감도 높은 게 제일 건강하고 이상적인 그래프예요. 저는 학생들이 이 D라는 그래프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에 속하는 학생들은요,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성적 관리라던가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목표 설정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수월하게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뭐 태어났을 때부터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좀 더 케어를 해서 자기의 효능감, 정서적인 부분도 케어를 하고 성적도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보여드릴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랑 그리고 이 이미지입니다. 저희 학원 학습 관리 방법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에게 스터디 노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에서 보시면 위클리 플랜하고 셀프 케어 리스트라고 해서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노트 같은 경우는 SAT, ACT 개념반 학생들한테 주어질 노트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위클리 플랜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날 뭘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날 뭘 공부해야 될지 공부 계획을 이제 막 연습을 해서 풀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셀프 케어 리스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숙제를 자기 잘 했는지, 내일 숙제에 관련돼서 내가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이제 케어할 수 있게끔 노트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벽하게 저희가 디자인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왼쪽 문단은 섹션이라 써져 있고 여기에 리딩 자신이 틀렸던 문제라던가 이해가 안 가는 문제에 관련돼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아까 앞서 토니 선생님이랑 배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유형들, 그 문제에 해당하는 어떠한 유형인지 그런 부분을 써서 그게 왜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답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노트 같은 경우는 저희 SAT 실전반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저희가 왜 개념반이랑 실전반이랑 나누는 이유는요. 개념반 학생들한테요. 이 오답 노트를 주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해 드렸지만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시점이고 개념을 익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틀리는 것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오답 노트를 주게 되면 거의 뭐 시리즈의 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쓰면 너무 많고 그것 또한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전반 이미 이제 개념 유형을 익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풀어보고 어느 정도 이 문제는 이러한 유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익힐 때 필요한 오답 노트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학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좀 건강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몸도 물론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좀 다른 분야에서도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차례입니다. 자, 선생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아무래도 관리 프로그램 시간에 뭘 하는지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개념반 같은 경우는 이 다음에 보시는 실전반하고 조금 다른 점이 실전반 같은 경우는 보캡 수업이 들어가 있고 개념반 자체는 보캡 수업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 이 반은 수업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단어를 외워야 하고 그리고 특히 SAT나 ACT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직은 영어 공부의 기초가 조금 약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더 기초를 채우는 차원에서 주로 오후에 저희가 보캡 테스트라든지 그러니까 주어진 리스트를 좀 반복적으로 외우는 게 중점인 그런 클래스가 될 것이고요.
오후에 보시면 저희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나시면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학생은 뭐 약간 히스토리나 이런 게 조금 더 약하다든지 이런 피드백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오후에 그 분야에 맞는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리딩 그 뱅크 같은 게 있어요. 패시지를 모아놓은 것 중에서 본인의 레벨에 맞는 것들을 몇 개를 선별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이팅과 리딩 수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반입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는 아직은 SAT를 할 것인지 ACT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공부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SAT와 ACT의 미니 버전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게 더 맞는지 결과도 보고 같이 상담도 하고 그래서 이 4주가 끝나는 그 다음 반에는 보다시피 네, 본인한테 맞는 반에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실전 매일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가장 이제 저희가 좀 나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요 보캡 조 부분입니다. 사실 요새 그 SAT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작년 가을부터 전체적으로 리딩이 특히 커브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어려워졌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 문제. 근데 희한하게도 단어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A, B, C, D에 나와 있는 단어는 너무 쉬운 단어인데 답이 안 보이는 거죠. 대부분 그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듣냐면 대략 SAT 기준으로 해서 한 1550 정도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한 10명 정도 뭐 얼마 소수긴 하지만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나름의 인터뷰를 해봤는데 굉장히 자기들은 내용이 좀 쉽대요. 생각보다 내용은 쉬우나 주어진 그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다 너무 비슷해서 그거를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서 그래서 이 실전반에서 좀 더 이 보캡 수업을 통해서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저희가 말하는 고득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 740 이상을 얘기를 하는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단계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한번 새로 짜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 보캡 수업은 저희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후반부는 똑같이 앞에서 공부한 부분 중에서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엑스트라 리딩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것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물론 단어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또 테스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후에 다 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들은 지금 거의 보다시피 토요일에 저희가 막 테스트를 봅니다. 막 테스트를 봐서 각각 섹션마다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틀렸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예를 들어서 띵 부분이 틀린 건지 아니면 보캡이 틀린 건지 이건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보시면서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또 선생님하고도 직접 상담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그것도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맞춰지게 돼서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 클리닉 반이라고 하는 모의고사 반. 이 경우에는 오전에 3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요. 그 시험 본 것을 가지고 오후에 수업을 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3단계, 3단계 정도로 수업이 짜져 있고 이 3단계를 한여름에 다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본인의 시점이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출발점이 굉장히 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출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올여름에 어떻게 스케줄을 짜서 얼마만큼의 스코어를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실전반은 매일반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전반에서는 월수금 화목토반 주 3일 반도 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념반 같은 경우는 역시 매일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클리닉 반은 주 3회 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 관리 시간은 2시부터 6시로 일단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적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2시에서 한 4시 정도까지는 그날 공부했던 걸 꼭 선생님들하고 체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중간에 뭐 SAT 1 수학을 한다든지 다른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 전에 저희들하고 전체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매일매일 해야 할 학습량들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8주 정도 수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정말 열심히 또 한다는 전제하에 점수를 뭐 개런티 이런 거는 좀 그렇고 이제 시작점이 본인이 1200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본 학생들은 8주 정도 수업 후에 제일 많이 간 학생이 1490 정도였던 것 같아요. 1200에서 1490은 굉장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작점이 대략 한 1300에서 1350 정도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1500 정도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520, 30은 조금 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점수를 틀리는 문제를 1개를 줄이고 2개를 줄이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건데 그 1개, 2개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쏟아붓는 거고 그 1, 2개의 문제를 더 맞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쉽게도 1500까지는 무난히 진입을 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또 나름 그거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럴 경우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의 이런 개별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저희 관리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많이 짜봤습니다. 보시고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시면 혹시 다른 질문 또 사적으로 또 개별 이렇게 오픈된 장소가 아니라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네, 문제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